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기관, 뇌. 오늘날 인간의 뇌를 모방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끝내는 요 뇌 때문에 출발한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잘 응용해가지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최첨단 과학하면 떠오르는 인공지능. 그런데 이 기술의 시작이 바로 수학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따라하고 대신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일을 실현해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바꿔나가길 꿈꾸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대학교 내의 한 매점인데요. 1,100원에 파는 거. 여기가 더 싸? 아, 여기가 싸네 그러면은. 낱개랑. 낱개가 이렇게 파는구나. 비싸게 파는지 안 파는지 한번 알고 싶어 한번 해볼래요?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꺼내든 것은 스마트폰. 이거는 가격이 나는 그게 궁금해. 900원에 파는데 얘는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촬영하자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연결되며 상품의 정보와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게 파는 거네. 왜냐면 이렇게 묶어 파는데도 비싸게 안 받는 거니까.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 기술은 지난 2016년부터 그가 한 전자기업과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이미지를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그 사진에 들어간 이미지에 관련된 상품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계가 찾아주는 건 전부 다 AI인 거고요. 이제 뭔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맞는 답을 찾아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자동화시킨 뭔가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AI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에 영향력 있는 과학자를 꿈꾸는 서창호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아.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도전.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공책과 신던 신발을 찍어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그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맞는 상품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 이미지들 다 모아놔야 되는데요. 상품들 다 모아놔야 되는데 그 상품이 막 수억만 개거든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서 박사의 AI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머신러닝은요, 인공지능 안에 있는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 방법이 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론,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온 모든 연구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AI를 채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창호 박사가 연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연구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혹시 근무 시간에 게임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게임해도 되는 거예요? 아직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이죠 이거는.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연구요? 이 상황을 연구라고 말하는 서창호 박사. 그렇다면 게임 개발이 목표인 걸까요? 그 보행자는 바운딩 박스 안 쳤죠? 네. 차만 바운딩 박스 한 거지. 네. 좋은 차를 봐봐야지.
지금 게임 속에서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끄집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 지금 캐릭터가 있잖아요. 얘를 차를 갔죠. 그 다음에 얘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누르면 타요. 탑니다. 그냥 무슨 나오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은 제가 이제 사고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가 이제 갖다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 장면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모으는 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차량을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고 장면들을 많이 모으고 그 데이터 갖고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기는 어렵겠죠. 최근 서 박사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차량 충돌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사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네요. 한번 충돌 한번 해볼까? 진짜. 초록색 박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물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안전한 물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은 좀 위험한 물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 몇 초 후에, 뭐 0.2초 후에 그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이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충돌했으면 이제 위험한 차량인 거고, 충돌 안 했으면 위험하지 않은 차량이잖아요. 인공지능이 교통사고를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다양한 사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실제 사고 장면을 모으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 박사는 게임을 통해 사고 데이터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냐면은 자율주행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끝내는 운전을 기계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는 거리 및 물체를 감지하는 최고의 장비지만 비싸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 박사의 AI 시스템은 라이다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도 사고를 예측하는데요. 그의 AI 시스템은 상대 차량의 미세한 바퀴의 방향까지 판단해 사고의 위험성을 0에서부터 10까지 단계별로 파악해 수치로 나타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데이터의 고충 많습니다. 분야마다 너무 데이터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도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근데 부족하면은 보통은 머신러닝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뭐 딥러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then. Can you hear me, guys? Okay, very good. Okay, so let's get started. 그날 오후 서 박사의 인공지능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인공지능 수업에 수식이 가득합니다. AI는 수학이고 AI는 옵티마이제이션이고 AI는 최적화고 AI는 함수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언어를 모르고는 AI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What? X, I, either 0 or 1. 강의에 연신 나오는 수학 이야기. 서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 그 밑바탕에는 그가 수학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박사과정 때는 제가 통신수학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VMR쯤 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가 그 전공을 바꿨죠. 원래 이거는 지금 버클리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이제 졸업 논문을 쓴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정보이론에서 이제 난제 좀 풀어가지고 이제 받은 상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려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난제를 해결한 서창호 박사.
정보 이론의 난제를 푼 그의 논문은 무려 1000회가 넘게 인용됐습니다. 클로드 셰넌이라는 정보 이론의 이제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1대1 통신에 대한 그 통신 정보의 한계치를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 학문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건드렸던 난제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한 5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50년대. 전자통신 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로 알려진 미국의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클로드 셰넌은 통신 상황에서 정보가 얼마나 전달되는지 수학적으로 밝혀냈는데요. 통신 숫자가 많아져 간섭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2000년대 중반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3, 2, 1, 쉽게 설명해 1대1 대화는 잘 들리지만 만약 동시에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듯 간섭이 생겨 통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수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서창호 박사는 유학 시절 만나게 된 지도 교수와의 인연으로 이 난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연구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또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줄 때도 이거 난제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난제는 완전 뭐 아니면 도거든요. 보통은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 안 주거든요. 난제 안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학생들한테 난제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나중에 졸업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줬다라는 걸 알고 제가 오싹했죠. 그리고 이러다가는 졸업 못할 수도 있겠다. 통신 분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 유학 시절 서 박사의 지도 교수님은 그가 이 문제에 도전하길 바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면은 이렇게 간섭이 많은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 그럼 가능한 통신 방법을 제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연구한 지 2년 6개월. 마침내 서 박사는 40년 난제를 풀었는데요. 서 박사는 사람이 많아도 세로로 서 있으면 마치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착안. 통신을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40년간의 난제를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 성공의 반대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의 반대는 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이들이 포기했던 난제를 풀게 한 힘. 그 비결은 서 박사의 끈기와 도전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오늘도 포기 없이 달려가던 서 박사. 자리를 박차고 갑자기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세요? 한 집에 가야지 이제. 네. 5시도 안 됐는데. 뭐 대강 5시에 이제 퇴근하는데 오늘은 뭐 할 일이 돼가지고요. 네, 뭐 예전보다는 뭐 조금 일찍 퇴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 박사가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것은 비단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데요. 집에 마치 금은보화라도 숨겨놓은 양. 불이 낮게 돌아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네요.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승아, 아빠 오셨다. 우리 저기 와이프고, 네. 우리 와이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애가 여기 있고요. 네, 지금 16살. 그리고 둘째가 13살이고요. 큰 아니야, 애는 15살이야. 맞아, 15살. 이거 나이도 모르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녁 시간을 늘 가족과 함께 한다는 서 박사. 촬영을 위해 특별히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한다는데요. 아내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는 서 박사. 사실 아내의 요리도 요리지만 그가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는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했을 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많이 뭐 어려운 문제도 막 풀고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그 기숙사 현관문에 들 때 발소리만 들어도 사실 제가 오늘 남편이 교수님한테 소위 말해서 오늘 혼났구나 아니면 오늘 칭찬 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 거의 하루하루가 저는 되게 맨날 그 남편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다행히 또 지도 교수님도 잘 만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아직까지는 또 운도 따라주고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의 연속이었던 삶. 그 기로에서 늘 힘이 돼주고 해답을 함께 고민했던 이는 가족, 그리고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는 서 박사. 고마운 마음에 하나라도 나서서 아내를 도와보려고 하는데요. 숨길 수 없는 이 어설픈 행동. 제작진의 눈에도 보이는데 아내의 눈엔 오죽할까요? 그냥 아들 셋이다 하고 살고 있어. 큰 아들. 큰아들이 얘가 진짜는 둘째 아들이구나. 철부지 아들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엔 식사 후 뒷정리로 만회해보려는데요. 서 박사는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제가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통풍을 써야지 뭔가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물로 좀 덜 헹구다 보면 좀 통풍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맨날 좀 핀잔을 빚죠 제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저를 위해서 조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애정 표현은 투닥거리는 듯하지만 언제나 믿음으로 맡기고 책임감으로 해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연구할 때도 그렇고 뭐 연구뿐만 아니라 뭔가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막 괴로운 그런 찰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의존을 합니다.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제가 주말 때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연구실에. 웬만하면은 저녁 식사만큼은, 저녁 시간만큼 우리 가족하고 많이 보내려고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식사 후 취미로 클라리넷을 배우는 둘째 아들이 준비한 미니 콘서트. 연구의 괴로움과 부담감으로 쌓인 짐이 가족의 힘으로 씻겨내려가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잠들어 있던 학교를 가장 먼저 깨운 건 서 박사였습니다. 이걸 먹어야지 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안 먹으면 머리 안 돌아가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맨날 이걸 틀어요. 그래 처음에 꺼져 있거든요 항상. 제가 올 때. 커피로 졸음을 몰아내면서까지 그가 일찍 학교로 찾아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해 개인 업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려운 수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콜스 노트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 콜스에는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 학생들한테 일일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북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압축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새로운 강의를 가르칠 때는 제가 주말이 없죠. 서 박사는 치료에도 쓰일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최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사진 두 개가 저하하고 우하하고 환자의 안저 사진인데 당뇨 고혈압에 이상이 있는지 신질환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고 하는 목표로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망막 사진을 컴퓨터에 넣어주면 수초 이내에 신장 질환을 스스로 파악해 알려주는 이 AI 프로그램은 좌우 안구 사진을 통해 신장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망막 영상을 27만 장 정도 모으고 똑같은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피 검사를 해서 신장 질환이 있다 없다 이 정보를 이제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한 겁니다. 내가 진짜 신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들을 만나지 않고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의사들은 피 검사를 해야지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눈 안저 사진만 보고는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거를 이제 AI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환자들의 사진으로 테스트한 결과 약 93.5%의 진단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현재 정확도를 더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잘 응용해가지고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서 박사의 사람을 닮은 AI 연구. 그 끝은 늘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계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서 박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다루는 일까지도 기계한테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권 같은 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공정성. 미국 한 물류 기업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만 탈락시켜 차별 논란이 된 사례부터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하면서 인종차별 논란도 생겼는데요. 서 박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I가 단순한 정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학습시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는 끝낸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기술을 발달로 해서 많은 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됐거든요. 오히려 일자리는 그런 다양성에 의해서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고 말하는 서창호 박사.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연구를 목표로 실패를 모르는 그의 도전. 그 비결은 성실과 근성, 열정입니다. 끝내는 과학이라는 게 영어로는 사이언스잖아요. 근데 사이언스가 이제 라틴어로는 안다라는 뜻인데 아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 목표는요, 제가 60살이 될 때까지 제가 스스로 논문 쓰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때 되면은 또 그거에 맞는 연구를 하겠죠, 제가. 그때까지 제가 좀 현역처럼 연구를 하고 싶은 거. 그게 제 꿈입니다, 60대 될 때까지. 예. 아. 예, 아이고. 새로운 영역을 연 사람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과분한 말이죠. 개척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새로운 장을 여는 사람이잖아. 용감하게. 저 같은 너무나 좀 과분한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이제 그래도 몸이 허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젊을 때는 그런 열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몸이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요 말 들으니까 좀 힘이 많이 이제 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말 이제 새기면서 앞으로 이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